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이주영 팀장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장 부담되는 비용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수술비나 치료비를 먼저 떠올리시거나 실손보험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는 큰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행해지는 치료비 중심의 보장입니다.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약값처럼 병원에 직접 납부하는 실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지, 외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 자체를 보장하는 보험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가족이 입원하고 나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 실비에서 보상되지 않는 큰 비용 부담 때문에 당황하시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 퇴원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은 실손과는 별도로 같이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병인 보험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실제 설계안을 통해 핵심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흔히 알고 계시는 것은 개인 간병인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을 구해서 병실에서 1대1 형태로 케어를 받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세밀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비용 부담이 가장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 간병 형태가 있습니다. 간병인 한 분이 같은 병실에 여러 환자를 함께 케어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간병인에 비해서는 비용이 조금 낮은 편이지만 환자의 상태나 요구사항에 따라 케어의 만족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병원에 소속된 전문 간호 인력들이 중심이 되어 환자를 돌봐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가족이 병실에서 먹고 자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방식입니다. 특히 보호자 입장에서는 육체적인 피로나 시간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마다 이 서비스의 운영 여부가 전부 다르고 수요에 비해 병상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환자의 중증도나 상태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외에도 이러한 간병 비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별도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시장에서 간병 관련 상품을 비교하실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간병인 사용일당과 간병인 지원일당의 차이점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실제로 내가 간병인을 고용해서 사용한 뒤 영수증을 증빙하면 가입할 때 정해둔 약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즉,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비용을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간병인 지원일당은 내가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보험사와 연계된 간병인을 병원으로 직접 파견해주는 서비스 형태를 의미합니다. 상품과 회사마다 운영 방식과 장단점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현금 수령 방식과 서비스 지원 방식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단순히 매달 내는 보험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장이 실현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의 보장 조건은 어떠한지, 일반 병원 보장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최근 늘어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장까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인보험이 정말 필요한 보험일까 하는 점인데요.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처럼 회복 기간이 긴 질환은 물론이고 골절이나 인공관절 수술처럼 일정 기간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1인 가구는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병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부모님이 입원하셨을 때도 자녀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접 간병하기 어려워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간병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병원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개인 간병인을 이용하는 경우 하루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하루 15만 원의 간병인을 한 달 동안 이용하게 된다면 간병비만 약 450만 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입원이라면 이 비용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보험료는 어느 정도인지 설계안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어린이 간병인보험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독감이나 폐렴, 장염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병실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A사인데요.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 180일까지는 하루 15만원, 180일부터 365일까지는 하루 5만원을 보장합니다. 보험료는 20년 납입, 100세 만기, 비갱신형 기준으로 0세 남아 월 11,485원, 0세 여아 월 11,990원, 15세 남아 월 11,470원, 15세 여아 월 11,330원입니다. 성인 상품과 달리 납입기간을 5년 정도로 짧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체증형 간병인 보험입니다. 체증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금액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간병비와 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 특히 30부터 40대 가입자들에게 많이 추천되는 상품입니다. 체증형에서는 비사를 추천드립니다. 비사 상품의 보험료는 30세 남성 월 34,500원, 30세 여성 월 34,655원, 40세 남성 월 41,965원, 40세 여성 월 41,915원입니다. 같은 보장이라도 가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건강할 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일반 간병인보험입니다. 중증 질환이나 큰 수술, 장기 입원 등으로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특히 50대부터 60대부터는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C사 상품은 50세 남성 월 41,674원, 50세 여성 월 48,409원, 60세 남성 월 51,879원, 60세 여성 월 56,283원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차이가 커질 뿐 아니라 가입 조건도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고 간병인 보험은 치료 이후 발생하는 간병비 부담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두 보험은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시면 보다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보험료만 비교하기보다는 보장기간, 보장대상 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장 여부, 사용 일당과 지원 일당의 차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은 필요해진 뒤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선택의 폭이 넓을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보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